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를 기반으로 제가 퀴즈를 지금 좀 선별해서 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퀴즈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손으로 푸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퀴즈 문제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2인 1조로 제가 팀을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석부 기반으로 현재 지금 수강 인원별로 제가 팀을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전에는 우선 뭐 이렇게 교재를 좀 미리 좀 선정을 제가 해놓은 상태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연습 문제나 책을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올려드리는 연습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a라고 하는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고 k가 양의 정수라고 할 때 저희는 이제 a의 k승, 즉 a를 k번 곱하는 것, 즉 a의 k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 a를 kx만큼 뭐 하는 거죠? 거듭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powers of matrix라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a의 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제 이게 단위 행렬이 되는지, 어떤 행렬의 제로승은 i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 a가 거듭 제곱되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제가 a의 k승이라고 하는 건 a의 k-1에 a를 곱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사실 뭐 a의 3승이다 라고 하는 거는 a의 3-1승에 a를 곱한 거하고 같은 거죠. 얘는 결국 a의 2승에 곱하기 a를 한 거니까 얘는 결국 다시 a의 3승이 되겠죠.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 행렬의 거듭 제곱이 제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i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항등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등 행렬은 주 대각선의 항들은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인 정방 행렬을 우리가 항등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는 뒤에 이제 책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등 행렬은 주 대각선의 항들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정방 행렬을 의미를 한다. 네,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a라고 하는 행렬을 이렇게 2×2짜리 각각의 엔트리하고 컴포넌트는 전부 다 1이에요. 자, 이 행렬을 우리가 a를 거듭 제곱, 이 거듭 제곱을 했네요. 그럼 여기에 각각 똑같이 있는 a가 이제 a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거 곱해서 요거 더하고, 그죠? 요거 곱해서 또 요거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a의 3승을 해요. 그럼 a의 제곱에, 그죠? a를 한번 더 곱한 거니까 제곱, a의 제곱한 거에 a를 또 곱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는 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a의 n승은 어떻게 되냐면 2의 n-1승이라는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1이죠. 1이면 여기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1 빼기 1이면 2의 0승이니까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 결국 a라고 하는 놈은 1,1,1,1이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거를 a의 3승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3-1승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먼저 2의 3-1승. 그죠? 그래서 2의 3-1승, 2의 3-1승. 그럼 이거 뭐예요? 전부 다 4가 되겠네요. 그죠? 즉 저희가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a의 n 거듭 제곱은 어떻게 된다? 2의 n-1승. 네, 그죠? 네.
예,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게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어요. 네, 자 이어서 자 이제 저희가 A라고 하는 행렬이 1, 2, 3, 4고 B라는 행렬이 5, 6, 7, 8이에요. 그래서 얘도 2 바이 2 행렬이고 얘도 2 바이 2 행렬입니다. 자 여기에 자 4A 더하기 2X가 B 매트릭스하고 같다. 즉 여기 나와 있는 4나 2는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스칼라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 행렬,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보자. 그래서 방정식에서 이 X에 관하여 정리해서 그 값을 구하고 관계식으로부터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죠. 즉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4A 플러스 2X는 B라는 식이 있을 때 X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X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B라는 수식이 성립이 될 거고 자 여기 A하고 B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각각 스칼라 곱을 곱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에 이 값을 2 바이 2짜리를 2 바이 2짜리 즉 m 곱하기 n 행렬이 서로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니까 덧셈 연산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가능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자, 이 x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x를 구해야 되죠.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서 자, 2분의 1을 떼서 2분의 1을 각각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 최초에 말씀드렸던 요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x라는 행렬을 구하는 거고 결국 x라는 행렬을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도출해낸 거죠. 네, 쉽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저희가 행렬 a와 x가 주어졌을 때 ax를 한번 구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행렬과 b 행렬이 있는데 자 이거는 몇 행? 자 3 바이 3 행렬이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3행 1열인 거죠. 그죠? 요 놈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상세가 되고 결국 결과는 이제 뭐가죠? 3 곱하기 1짜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를 자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차피 여기 보면 이렇게 각각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거 분리하면 2 마이너스 1 6을 자 뭐 x1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 5 마이너스 2를 자 뭐 x2하고 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4 마이너스 3 8을 x3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풀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자 이건 뭐 수학만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대로 배우신 분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어차피 이 각각의 개수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스칼라 곱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결국은 요 수식에 의해서 행렬이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x1, x2, x3가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죠?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스칼라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열을 중심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브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설명에 앞서서 자, 앞서 저희가 풀었던 이 AX를 구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한 번에 구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열 단위로 빼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이론 자체도 결국은 요거라는 거죠. 요 놈이 결국은 요 놈하고 같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각각을 분리해서 더하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브 매트릭스를 얘기를 할 때는 자, 이게 보면 뭐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즉 4 바이 4짜리의 행렬을 자, 서브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브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A1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사실은 여기 안에 또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매트릭스 자체가 즉 행렬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야. 큰 형태인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자 세분화해서 이놈을 좀 더 단순하게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놈을 어떻게 나눴냐면 자,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네, 맞죠? 그리고 이놈은 결국 4x 4짜리 행렬이고 이놈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4까지는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요. 4x 6이네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2x2로 나눈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곱셈이 이제 그대로 또 되기 위한 또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놈을 이런 식으로 나눴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안에서 B라고 하는 행렬 자체는 이런 놈이랑 매핑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여기랑 매핑이 되고, 그렇죠? 우선은 행렬을 분할을 해서 서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A, B를 곱할 때 C1, 11, C12, C21, C22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념화 시킨 거지 이 전체를 한꺼번에 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좀 단계를 좀 세분화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결국은 C11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C11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서 봤더니 앞서 우리가 나눴던 A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제가 다 쓰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나눴고 여기에 뭐 10, 02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10, 3,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뭐 20, 01 마이너스 4, 0, 0, 3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다? A11, A12, A121, 자, A22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또 똑같이 나눈 거예요. 나눠서 이거를 자 어떻게 B11, B12, 그죠? B21, B22로 나눴어요. 자 이거를 C라고 하는 놈을 A하고 B를 곱했잖아요. 곱한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C의 11, C의 12, 그죠? 그다음에 C의 21, C의 22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요 C11이라고 하는 놈은 C11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1, A12, A21, A22가 있는 놈이 자 여기에 곱하기 B의 11, B의 12, B의 21, B의 22라고 돼 있는 엘러먼트 중에 요 놈과 요 놈이 행열로 곱해져서 요게 나온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C11이라고 하는 거는 A11 그리고 B11을 곱하고 다음 A의 12가 그죠? B의 21과 곱해져서 C11이 나온 거예요. 즉 그렇게 따지면 C11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해당되는 게 이제 요게 되겠죠. 그죠? 여기. 그죠? 그다음에 B의 11은 그죠? 뭐 11은 여기일 거예요. 근데 그놈의 값은 요거래요. 그죠? 그리고 A12, 12니까 자, 요놈이네요. 요놈이니까 여기 이제 값이 그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1은 또 여기 도구에 있는 요놈하고 또 곱해지는 거고. 그래서 요놈을 곱해서 봤더니 이런 값이 나왔고 결국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해서 보니까 이 값이 나왔다. 즉 결국은 여기 부분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부분, 뭐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자, 이 부분이 여기 채워졌고 나머지 부분 뭐 채워지겠네요. 즉 한 번에 연산을 이렇게 큰 매트릭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어떻게 이렇게 서브 매트릭스 형태대로 구성을 해서 네, 계산을 하고 그 값을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서브 매트릭스를 하기 전에 C11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형태대로 구성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서브 매트릭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자,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수학과 학생들 아닙니다. 그죠? 이 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을 기반으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자, 알고리즘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C 언어나 매트랩 안에 이게 이런 개념들이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즉 이런 값들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넣어주면 될 거냐면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자, 디자인해서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큰 매트릭스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 조금 미리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코딩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그죠? 물론 프로그래밍 스킬에 대해서도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겠지만 가급적 간단한 코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대면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예시 코드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수학적인 거를 배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놈들을 여러분이 저희가 C 언어나 매트랩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페어가 될 그 메이트 분들이죠. 예, 짝꿍하고 계속 상의를 해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닿아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요. 이제 보통 두 명이서 둘이 이제 XP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페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리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나와 있는 이런 A 곱하기 B의 형태를 서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볼 수 있다면 참 많이 이제 올라오신 거죠.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직접 구현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특수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특수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m 곱하기 n의 정방 행렬에서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행렬이 0이고 그죠? 행렬 D를 대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자 보시죠.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항들이 0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각 행렬이라고 한대요. 즉, 자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죠? 0이죠. 그죠? 전부 0이에요. 자, 교수님, 그러면 대각에 있는 게 값이 다 달라도 되나요? 맞습니다. 0만 아니면 됩니다. 자,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건 대각 자, 성분이 0이 아니면서 그죠? 대각 성분을 제외한 엔트리들은 다 뭐여야 된다? 0이어야 그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대각 행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특수한 행렬, 대각 행렬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봤고요. 그다음에
자, 정방행렬의 주 대각선 위에 모든 성분들을 대각항이라고 하고 각 대각항의 합을 대각합이라고 하며 자, TR A 혹은 트레이스 A라고 표현을 한대요. 즉, 행렬의 대각합은 행과 열 번호가 같은 성분들끼리의 합이래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A의 자 트레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대각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뽑아낼 때는 결국 요거죠. 이렇게 한 거를 하는 게 이제 TR A 트레이스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고 A라고 하는 행렬의 대각이니까 자 그럼 자 트레이스 A 말고 트레이스 B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을 우리가 대각합이라고 한다. 네, 트레이스 대각합이라고 한다. 네, 이거를 표현할 때 TR 뭐 이렇게 A라고 하는 행렬 그죠? 뭐 그래서 TR B라고 하면 그거의 대각은 이렇게 해서 또 구하는 거다. 그죠? 네, 여기 대각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자 그래서 자 대각항이라고 하는 건 자 1 마이너스 5 9가 대각항인 거고 자 트레이스는 요 놈을 전부 다 더한 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대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대각항을 다 더한 거를 대각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대각항은 자 1과 4일 거고 자 트레이스 B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항과 대각합은 어디에서만? 정방행렬에서만 정의되는데 C는 현재 자 2행 3열이죠. 2 곱하기 4 정방행렬이 아니죠. 자,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대각항과 대각합은 정의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A와 B가 같은 크기의 정방행렬일 때 A와 B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정방행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은 크기고요. 두 번째는 정방행렬이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트레이스 대각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t는 트랜스포즈예요. 이 t는 전치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전치 행렬이 뭐냐? 행과 열을 바꾼 거예요. 네, 행하고 자 열을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제 뒤에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자 이렇게 트레이스 하는 게 트랜스포즈를 해도 자 전치를 해도 뭐다? 같은 크기고 정방행렬일 경우에는 같대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C라고 하는 값 자체를 함수 안에서 그죠? 매트릭스 안에서 먼저 개수를 스칼라 곱을 한 이후에 트레이스를 하나 트레이스 해놓고 상수 스칼라 곱을 하나 사실 같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정방 행렬일 때만 가능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관계도 성립을 하고 결합도 성립을 하고 자 여기서는 같은 크기고 정방 행렬일 때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하네요. 그죠? 네. 네, 각각의 경우도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번 2주차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대각행렬이면서 대각선의 항들이 모두 1인 n 곱하기 n 행렬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등행렬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단위행렬이라고 한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말 너무 중요해서 제가 꼭 시험에 낼 거예요. 너무 쉽지만 그래도 자꾸 시험에 낸다 그래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 대각 행렬
이면서 자, 대각행렬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각선의 항들이 그 항이 즉 대각항이 모두 1 모두 1인 n by n이야. 그러니까 결국 또 정방행렬이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쵸? n은 4 곱하기 4, n 곱하기 n이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각행렬 되죠? 그죠? 그죠? 같은 크기의 대각의 값들이 있는 게 대각행렬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다 0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값이 모두 1일 때 우리가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항등 행렬 혹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다. 네. 왜 그러냐? 왜 단위라 그러고 항등이라 그러냐? 뭔가 계속 같대요. 이거는 뭔가 단위를 결정하는 거래요. 네. 이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왜 그게 중요한지.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행렬의 크기가 n by n인 항등 행렬을 통상 in으로 나타내는데 자, 문맥상 행렬의 크기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냥 i로 나타내기도 한다. 즉 n 곱하기 n의 항등 행렬의 중요한 성질은 a라고 하는 행렬에 자, 단위 행렬 in을 곱한 거는 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거에 i의 n에 있는 거에 a를 곱해도 같아진다. 그래서 가상 항상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항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행렬들을 각각 이렇게 2, 3, 4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자, 2 by 2, 3 by 3, 4 by 4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수한 행렬. 자, 항등 행렬, 단위 행렬이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 조건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풀었을 수 있어야 되고 대각 행렬이고 각각의 항이 뭐고 그죠? 그리고 요 놈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기술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뒤에서도 계속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더 이상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단위 행렬과 항등 행렬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영행렬 부분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뒷단에서부터는 조금씩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전치행렬이 뭐고 같던 성질이 있고 이 특산행렬 쪽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뒤에는 계속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 거를 만드시려면 제가 앞서 내드린 그런 연습 문제들 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좀 풀어보시면서 이거를 좀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행렬에서 좀 나가야 될 게 많은데 벌써 이것만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연습 문제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푸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러면 물론 학교에서 보시기 어렵겠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시는 그 스터디 메이트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얼굴 뵙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강의하는 건 저도 처음이고요. 좀 빨리 좀 이런 사태가 좀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좀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좀 탄탄한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교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요. 예, 그래서 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돼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저한테 좀 이렇게 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또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좀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저희가 소통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셔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 앞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각자 역할 좀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후의 수업들 준비해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하시고 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